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상처를 받았던 적 말입니다. 분명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인데 어쩌면 저렇게 나를 함부로 대할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한미디라는 특별한 대화법을 통해 자식의 존중을 다시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방법만 잘 익히신다면 더 이상 자식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 행동.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자녀가 왜 부모를 무시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버릇이 없어서 혹은 사춘기라서 그럴 거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무시 뒤에는 복합적인 원인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인들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 내 소통 부재입니다. 자녀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때로는 외부 사람에게는 하지 않을 말이나 행동을 부모에게는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께는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다는 믿음이 역설적으로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엄마는 뭘 알아? 아빠는 시대에 뒤떨어졌어와 같은 말들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답답함이나 소통의 벽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못할 말을 가장 편한 상대인 부모에게는 스스럼 없이 내뱉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만만하게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 방식은 분명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리의식이라는 것도 무시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부모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부모의 노고나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부모가 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며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불평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도 못 받아? 나는 원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지나친 헌신이나 물질적인 풍요에 익숙해졌을 때 나타나기 쉬운 현상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당연시될 때 존중의 마음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세대 차이 역시 무시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보 습득도 빠르고 새로운 문물에 대한 적응력도 뛰어납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 세대의 생각이나 방식이 낡은 것으로 비치고 심지어는 틀린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조언을 해줘도 엄마 요즘 세상은 안 그래요. 엄마가 아는 정보는 벌써 한참 전 이야기예요. 아빠, 그거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며 단번에 일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부모의 지식과 경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의 가치관과 정보 습득 방식의 차이가 부모에 대한 존중 결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심리적 요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의 경우 독립심을 키우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갈등을 겪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녀가 자신을 성인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만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아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이나 나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 때문에 오히려
부모에게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해? 다 엄마, 아빠 때문이잖아.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부모님이야. 와 같은 반항적인 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가 겪는 내면의 불안감과 스트레스의 표출일 수 있으며 부모의 관심과 지지를 갈구하는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무시 행동은 단순히 예의 없음을 넘어 다양한 심리적, 관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자녀의 행동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자녀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녀의 무시 행동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이한미디라는 특별한 부모-자식 관계 대화법을 통해 자녀의 존중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이한미디는 이해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미안함을 표현하고, 다시 대화하기의 줄임말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대화법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해하기입니다. 자녀의 무시 행동 뒤에 숨겨진 원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족 내 소통 부재, 권리의식, 세대 차이, 자녀의 심리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상황을 헤아려 보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왜 나를 무시해? 라고 따지기보다는 내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니? 혹시 학교나 친구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 혹시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는지 말해줄 수 있니? 와. 같이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게임에 몰두해서 부모의 말을 무시할 때 무조건 게임 그만해. 내가 지금 게임할 때야? 라고 화내기보다는 요즘 그 게임이 많이 재밌구나. 엄마 아빠는 내가 너무 게임에만 몰두해서 혹시 공부나 건강 혹은 친구들과의 다른 중요한 관계를 놓칠까봐 걱정이 돼와 같이 자녀의 행동을 인정하고 그 안에 숨겨진 부모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공감의 말은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며 자녀가 부모에게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느끼면 자녀는 방어적인 태도를 풀고 소통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단호하게 말하기입니다. 자녀의 무례한 행동이나 언행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존중을 요구해야 합니다. 너 친구에게도 그렇게 말하니?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겠니?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그렇게 말하니 기분이 많이 상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 나는 내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와 같이 자신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타지만 격앙되지 않은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녀의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자녀라는 존재 자체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버릇이 없니? 가 아니라 내가 방을 치우지 않아서 엄마 아빠가 불편하고 집안이 어지러워져서 속상하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무례한 언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용납할 수 없어. 우리 집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면 대화는 잠시 중단하고 내가 진정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와 같이 단호한 경계 설정을 통해 자녀가 부모의 권위와 존중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호함은 자녀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부모가 어떤 행동은 허용하고 어떤 행동은 허용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미안함을 표현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항상 옳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자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때로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거나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처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해서 미안해와 같이 부모의 미안함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녀에게 큰 위로가 되며 관계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행동의 원인 중 하나가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 혹은 과도한 기대로 인한 것이었을 경우 내가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간섭했던 점은 엄마 아빠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항상 완벽하기를 기대했던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점은 정말 미안하다와 같이 부모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자녀에게 큰 존중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겸손한 태도로 미안함을 표현할 때 자녀는 부모의 진심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지었던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안함 표현은 자녀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부모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다시 대화하기입니다. 앞선 세 단계를 거쳐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미안함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호 존중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대화가 핵심입니다. 자녀에게 존중을 요구하는 만큼 부모 또한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되 비난이나 판단보다는 나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는 내가 엄마 아빠를 무시한다고 느껴져.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는 말을 쓰면 좋겠어와 같이 주관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내 생각은 어떠니?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야? 혹시 엄마 아빠가 도울 부분이 있을까? 와 같이 질문을 통해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독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무시 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 해결 과정을 겪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그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책임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대화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지금 시대에 사는 만큼 새로운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엄마 아빠가 모르는 부분은 좀 가르쳐 줄 수 있니? 너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너의 생각은 이러하고 엄마 아빠의 생각은 이런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조율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와 같이 열린 자세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는 동시에 부모 역시 자녀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한미디 대화법은 이처럼 네 가지 단계를 통해 자녀의 무시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훈계하는 방식으로는 관계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조금 어렵고 번거롭게 느껴질지라도 이 대화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달라진 자녀의 태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이한미디 대화법을 실천하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가 피해야 할 행동과 지켜야 할 원칙들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먼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지 마세요라는 조언입니다. 자녀의 독립심을 키우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하면 자녀는
스스로의 능력을 키울 기회를 잃고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직접 해결해 주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같이 찾아볼까? 내가 먼저 생각해 본 방법은 없어?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는데 도움을 줄게.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와 같은 방식이죠. 이는 자녀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줍니다. 다음으로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라는 원칙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을 받고 싶다면 부모 역시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앞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을 험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는 인상을 주어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자녀의 세계를 존중해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의 친구 오오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왜 그런 친구랑 어울리니? 보다는 내 친구 오오랑 같이 놀 때 혹시 이런 점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엄마 아빠는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야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조언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존중하는 언어 사용은 자녀에게도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에게 숨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부모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부모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고민을 자녀에게 지나치게 공유하는 것은 자녀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에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권리 의식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사생활의 경계를 유지함으로써 자녀는 부모를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오픈하고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부모의 모습은 적절한 거리감 속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여행 갈 때 주의하세요라는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은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낯선 환경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평소에는 잠재되어 있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계획 통보보다는 함께 계획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즐거운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도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작은 불편함이나 불만 사항도 경청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함께 찾아보고 조정해보자. 오늘 일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볼까? 와 같은 열린 자세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및 미디어 사용에 대한 대화입니다. 2025년 시대에는 자녀들이 게임이나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무조건적인 차단은 자녀의 반발심만 키울 뿐입니다. 게임이나 소셜미디어를 무조건적으로 차단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기능을 활용하고 자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규칙을 정하고 서로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자율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게임 1시간, 주말에는 2시간. 이 시간은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주 게임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와 같이 명확한 규칙을 정하고 이 규칙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나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게임은 어떤 점이 재밌니? 엄마 아빠한테도 좀 알려줄 수 있어? 그 유튜버는 왜 인기가 많을까? 너는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끼니? 와 같이 자녀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자녀가 미디어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부모와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추가 조언들을 이한미디 대화법과 함께 실천하신다면 자녀의 무시 행동을 줄이고 부모 자식 관계를 더욱 긍정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단순히 화를 내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이해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미안함을 표현하고 다시 대화하기, 이 이한미디 대화법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추가 조언들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자식의 존중을 다시 얻고 더욱 견고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꾸준한 노력과 사랑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와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